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도 계속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이 급등하면서 모든 종목이 고점이라고 생각이 될 거고, 이제 내가 산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떨어질까봐 걱정돼서 사실 쉽게 매수도 못할 거고, 지금 시장은 과열된 게 맞기는 맞으니까. 그렇기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가파르게 상승한 종목들에 베팅을 하기보다는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은 종목군 위주로 하반기를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기본적으로 AI를 생각해 봐야겠죠. AI는 이제 국내 시장을 끌고 가는 분명한 리딩 테마입니다. 하지만 AI 3대 축 중에서도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은 축이 분명하게 있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리고 저희가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도 차분하게 계속 따라오면 될 거고, 이미 한 10% 수익권이죠. 한알령 수혜주 이런 것들도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저희는 이미 13% 정도 수익권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하면서 보유 종목을 좀 늘려갈 필요성도 있다고 요즘 바라보고 있는 테마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의 관심이 요즘 들어서 잊혀진 테마라고 한다면 컨텐츠 쪽도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급이 강한가 싶더니 AI가 신정부의 1순위가 되니까 다시금 시장에서 잊혀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분명 텀이 다시 한번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에 맞춰서 매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저희는 이런 말씀들을 절대 그냥 말로만 내뱉지 않습니다. 올해 초부터 저희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결과로 증명하고 있고, 하반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생각한 흐름대로 분명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에 맞춰서 준비를 시작했고, 또 결과로 다시 한번 증명을 할 거니까 하반기에도 같이 한번 잘 해봅시다. 그럼 본격적으로 6월 25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1.13, 코스닥은 0.42, 양대 증시 상승 출발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상승폭이 조금 이제 줄어드나 싶더니 갭상승 이후에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자의 수급을 좀 확인해 본다고 하면은 외국인이 꽤나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어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5천억가량, 기관은 1조가량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금 외국인과 기관의 투심이 좀 돌아오는 게 확인되면서 양대 증시가 강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일단 대체거래소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조금 소폭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개장 직후의 흐름과 함께 보유 종목들 흐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점심을 먹는데 갑자기 칩셋 미디어의 거래 대금이 한 15억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2분 동안 15억이 들어오면서 갑작스레 꽤나 큰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꼬리는 의미가 없는 꼬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평시 대비해가지고 거래대금이 팍 튄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저희가 원래 주목하고 있던 자리가 이제 이런 자리들이잖아요. 이런 자리들에 대해서 돌파를 못 해주다가 이제 돌파를 해주고 방향을 확실히 위로 잡아주려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 이제 뭐 A식 반도체에 대해서나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수급이 조금씩 유입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상승하면서 여타 기대감이 있는 반도체 종목들도 모멘텀을 부각받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보니까 칩셋 미디어도 한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잘 지켜보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자의 흐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다는 관점을 좀 먼저 깔아두고 증시가 눌릴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6월 25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보유 종목 흐름들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오늘 증시가 한번 눌린다고 하면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금 부각되면서 한번 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진입한 관점 자체가 지수에 편승하는 종목이라기보다 지금 반도체나 화장품이나 지수에 편승할 수 있는 거 위주로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좀 개별 이슈를 담은 거를 포트에 하나 넣어둔 건데, 흐름을 한번 잘 지켜봅시다. 오늘자의 흐름은 일단 나쁘지 않네요. 코스닥 하락 전환, 외국인과 기관이 개장 직후에 좀 매도 물량을 늘려가고 있네요. 코스피도 하락 전환하기 직전에 있고, 전반적으로 오늘 증시가 빠지네.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도 계속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이 급등하면서 모든 종목이 고점이라고 생각이 될 거고, 이제 내가 산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떨어질까봐 걱정돼서 사실 쉽게 매수도 못할 거고, 근데 저는 그 걱정들이 굉장히 좋은 걱정이고 고민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잘 하고 계시단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은 과열된 게 맞기는 맞으니까. 그렇기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가파르게 상승한 종목들에 베팅을 하기보다는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은 종목군 위주로 하반기를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기본적으로 AI를 생각해 봐야겠죠. AI는 이제 국내 시장을 끌고 가는 분명한 리딩 테마입니다. 하지만 AI 3대 축 중에서도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은 축이 분명하게 있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리고 저희가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도 차분하게 계속 따라오면 될 거고, 이미 한 10% 수익권이죠. 한알령 수혜주 이런 것들도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저희는 이미 13% 정도 수익권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하면서 보유 종목을 좀 늘려갈 필요성도 있다고 요즘 바라보고 있는 테마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의 관심이 요즘 들어서 잊혀진 테마라고 한다면 컨텐츠 쪽도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급이 강한가 싶더니 AI가 신정부의 1순위가 되니까 다시금 시장에서 잊혀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분명 텀이 다시 한번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에 맞춰서 매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저희는 이런 말씀들을 절대 그냥 말로만 내뱉지 않습니다. 올해 초부터 저희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결과로 증명하고 있고, 하반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생각한 흐름대로 분명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에 맞춰서 준비를 시작했고 또 결과로 다시 한번 증명을 할 거니까 하반기에도 같이 한번 잘 해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여쭤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증시가 빠질 거라고 하는데 보유 종목들은 안 팔아도 되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종목에 대해서는 증시가 빠진다고 해서 엄청난 급락을 보일 거라거나 갑자기 엄청난 손절을 준비해야 된다거나 그런 종목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그루드랩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저희가 지금 캔들 하나 두 개를 먹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추세를 계속해서 먹고 있는 와중이잖아요. 증시가 빠질 때도 안 팔았고 오를 때도 안 팔았고 계속해서 이 추세를 먹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존과 같은 관점으로 계속해서 차분하게 보면 될 종목들이고, AI 반도체나 액심냉각, GST, 칩셋 미디어에 대해서는 지금도 한 7, 8% 수익권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의 상승 구간이 아니라 조정 후 다음 상승 구간에 대해서 한 차례 파동이 세게 한번 나올 수 있겠다, 이거를 기대하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움직임, 짧은 하락에 일희일비하고 무서워할 필요는 전혀 없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은 경우는 증시가 빠지면 더 부각될 수 있는 관점을 저는 분명하게 좀 노려보고 있고, 그런 문제될 종목이 전혀 없죠. 그래서 제가 하반기 전략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야 드리겠지만, 저희는 애초에 4월달부터 1차 목표 구간을 6월달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그 흐름대로 보유하고 있던 것도 성공적으로 잘 매도를 해가고 있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유 종목 개수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줄고 있는 와중이니까 다시금 하반기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짜면서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6월달 성공적으로 매매를 마무리하면서 7월달에는 하반기를 위한 내집을 다시금 좀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테마군들에 이어서 저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테마 종목군들이 좀 있어요. 일전에 말씀드린 것들도 있고,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 주쯤에 한번 확실하게 딱딱딱딱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따로 종목 편입할 생각 없습니다. 단기 종목을 몇 개 좀 추려놓긴 추려놨었는데, 굳이 증시가 빠지는데 개별 테마나 종목 수급에 의지하면서 매매를 할 필요는, 그리고 할 생각은 없어요. 코로나 상승장 때랑 지금이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때 예탁잔고는 얼마였고 지금 예탁잔고는 얼마고, 분석을 하는 건 당연히 좋은 거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말이 정말 널리 퍼졌었잖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아니라 개인들이 매수해서 증시를 끌어올리고 개인들이 팔면서 돈을 벌고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2021년 상승 끝자락 당시에 개인 투자자 비중을 보면은 30%가 넘어갔어요. 3, 40 사이를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그렇게 높진 못해요. 아마 10%에서 15% 수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훨씬 커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외국인의 흐름을 계속해서 집중하면서 편승할 수 있는 내용들은 편승을 하고 매매할 수 있는 것들을 매매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외국인의 흐름에 대해서는 4월, 5월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죠. 4월달까지 외국인이 매도세로 내리꽂고 있었는데 5월부터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 말씀을 드렸고, 6월달에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베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상황이 어떻든 간에 6월달 끌고 갈 필요가 있는 가능성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7월달, 8월달, 9월달, 3분기, 하반기 장세를 잘 준비를 해보자 이거죠. 하반기에는 지금이랑 증시의 분위기가 조금 바뀔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승장에 대한 분위기가 꺾일 거다, 이 말씀이 아니라 지금의 대장주랑은 다른 대장주들이 출범을 하고 다른 테마 혹은 다른 종목들에 강하게 수급이 유입이 되고 그런 모습이 좀 연출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장주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종목들, 예를 들면 두산에너빌리티도 있을 거고 증권이나 상법개정 수요주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종목들이 있겠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피로감이 점점 확인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분명히 살아남을 거는 살아남을 거지만 지금 5월달, 6월달 대장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장 분위기에 맞게 무조건 올라갈 거다, 이 관점으로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꺾일 것들은 좀 꺾일 거고 살아남을 건 살아남고, 꺾이는 거에 대한 수급이 이탈된다고 하는데 이게 증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테마로 수급이 좀 유입이 될 거다. 저는 그 관점으로 좀 지금 증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은 다음 대장은 뭘지, 증시 분위기가 다시금 올라오면서 수급이 강하게 몰릴 건 뭘지 얼추 분석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흐름에 우리는 또 편승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일 저는 다시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